조지 아저씨는 58살, 곧 은퇴를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정든 회사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다.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메리와 함께 장성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여생을 보내면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 건강검진 결과 위암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눈앞이 캄캄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단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메리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건강에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니냐며 자책했다. 조지 아저씨는 애써 덤덤한 척 아내를 다독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다. 정든 회사를 떠나기도 전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니. 기구한 운명도 이런 운명이 또 있을까. 뉴욕 인근 소도시의 한적한 동네. 조지 아저씨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도시로 나가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다. 조지 아저씨의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다.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가끔 그 공원을 지나칠 때면 늘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라틴계 특유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을린 피부에 풍만한 몸매를 가진 어딘가 우수가 어려있는 여인. 조지 아저씨는 그 여인을 남몰래 눈여겨보곤 했다. 물론 아내에게는 비밀이었다. 그저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다. 조지 아저씨는 성실한 남편이자 가장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흑심을 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 이번 수속을 밟고 병실에 들어선 조지 아저씨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자신의 병실로 들어오는 여자가 바로 그 공원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소피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조지 씨. 그녀가 먼저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조지 아저씨는 당황해서 예,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이혼 후 16살 아들의 단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가끔 공원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며 그땐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다며 웃었. 그녀의 웃음에는 뭐랄까 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있었. 두 분 이웃사촌이셨군요? 이런 우연이.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가족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보탰다. 조지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게요, 인연인가 보네요 하고 대답했다. 소피아는 능숙한 솜씨로 조지 아저씨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다.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시종일관 친절했다. 조지 아저씨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서 위절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지 아저씨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정든 회사를 떠나고 정든 이웃, 소피아를 떠나면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지 아저씨는 자신이 대책 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 조지 씨,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오후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시죠? 조지 아저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은 조지 씨를.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붉어진 그녀의 뺨이 조명 아래 유난히 붉었다. 조지 아저씨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자신도 그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소피아는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조지 아저씨에게 털어놓았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조지 아저씨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소. 조지 아저씨는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고백했다. 메리, 내 아내와 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가끔은 삶이 참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다음 날, 조지 아저씨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소피아를 다시 만났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소피아가 먼저 사과했다. 아니요, 나야말로 미안하오. 조지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소피아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지.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소피아가 조지 아저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무슨 일로?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요. 소피아는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잘 지내셨어요? 소피아가 어색하게 물었다. 그럭저럭 잘 지냈소. 조지 아저씨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조지 씨.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조지 아저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피아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조지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게, 그러니까,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천천히 말해보시오. 조지 아저씨는 그녀를 다독였. 임신했어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 아저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조지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임신이라니, 그게 정말이요? 조지 아저씨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피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아이요?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 아저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조지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피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아니요, 그게 무슨... 조지 아저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조지 아저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소피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선 진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고. 조지 아저씨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조지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그게 좋겠네요. 소피아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조지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조지 아저씨는 자책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조지 아저씨는 막막했다. 메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조지 아저씨는 두려웠다. 조지 아저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조지 아저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소피아를 다시 만났다. 생각은 좀 해봤어?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에다는 알고 있어? 조지 아저씨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에단이 알면 충격이 클까봐.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에단에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조지 아저씨는 신중하게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조지 아저씨는 다시 물었다. 사실은 조지 씨에게 부탁이 있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부탁인데?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이를 지우고 싶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 아저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조지 아저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건 조지 아저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 형편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리고 조지 씨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소피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조지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를 지운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명을,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소피아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에단이 이제 겨우 16살인데 동생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소? 조지 아저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소피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조지 아저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겠소. 조지 아저씨는 덧붙였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소피아는 한사코 거절했다. 괜찮소.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소. 조지 아저씨는 완강하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조지 씨.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 조지 아저씨는 소피아에게 병원비를 건넸다. 소피아는 몇 번을 사양했지만 조지 아저씨는 막무가내였다. 이건 내 양심의 문제요. 조지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오. 소피아는 결국 조지 아저씨의 뜻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소피아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조지 아저씨는 병원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 소피아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조지 아저씨는 소피아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 마중을 나갔다. 몸은 좀 어떠시오? 조지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소피아는 애써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소피아의 집으로 향했다. 에단은 학교에 가고 없었다. 에단에게는 뭐라고 말했어.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잘했어. 그게 좋겠어. 조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조지 씨.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소피아는 힘겹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조지 아저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동안 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조지 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조지 아저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된 적 없소.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소피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소피아! 조지 아저씨는 그녀를 안타깝게 불렀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소피아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소피아, 제발 이러지 마시오. 조지 아저씨는 애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고백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소피아는 단호하게 말했, 부탁이에요. 조지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소피아는 뒤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지 아저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조지 아저씨는 아내 메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메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내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메리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조지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메리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을 거야. 메리는 덧붙였다.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메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어디 가서 또 그런 짓 할까봐 겁나. 메리는 조지 아저씨를 노려보았다. 맹세하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소.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정말 미안하오, 메리. 조지 아저씨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메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메리는 어렵게 입을 열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할 거야.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 고맙소, 메리. 정말 고맙소. 조지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약속하겠소.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요. 조지 아저씨는 굳게 다짐했다. 그날 이후 조지 아저씨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메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조지 아저씨는 다시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소피아와의 일은 그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잊으려고 애썼. 하지만 가끔씩 소피아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조지 아저씨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우연히 길에서 에단을 만났다. 에단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에단 오랜만이구나. 조지 아저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에단은 왠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다. 잘 지냈니?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럭저럭요. 에단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 아저씨. 에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에단이 뜻밖의 말을 했다. 뭐가 말이냐? 조지 아저씨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 그냥 여러 가지로요. 에단은 얼버무렸. 사실 처음에는 아저씨가 정말 미웠어요. 에단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단은 덧붙였다. 우리 엄마 힘들 때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에단은 진심을 담아 말했. 아니다. 에단,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조지 아저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에단은 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 컸는걸요? 에단은 씩 웃어 보였다. 그래,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조지 아저씨는 에단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앞으로 엄마 잘 보살펴드려라.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네, 그럴게요. 에단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조지 아저씨는 에단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조지 아저씨는 메리에게 에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에단이 많이 컸더구나. 조지 아저씨는 흐뭇하게 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메리도 덩달아 기뻐했다. 소피아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조지 아저씨는 문득 소피아가 궁금해졌다. 그러게요,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건 어때요? 메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뭐라고? 조지 아저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뭘. 메리는 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소피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메리는 덧붙였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메리는 조지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조지 아저씨는 메리와 함께 소피아의 집을 찾아. 소피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소피아. 메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오랜만이에요, 메리. 소피아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메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소피아는 밝게 웃었다. 에다는 어디 갔어요? 조지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소피아는 대답했다. 그래요? 에단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에단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는 조지 아저씨를 위로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조지 아저씨는 다시 한번 소피아에게 사과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소피아도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메리가 두 사람을 위로했다. 앞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메리가 덧붙였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소피아도 동의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화해를 했다. 그날 이후 조지 아저씨와 메리는 소피아와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에단도 가끔씩 조지 아저씨의 집에 놀러 오곤 했다. 조지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소피아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좋은 이웃 친구로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조지 아저씨는 정년퇴직을 했다. 조지 아저씨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다. 메리도 가게 일을 도왔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조지 아저씨는 가끔씩 소피아와 에단을 가게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조지 아저씨의 가게로 찾아왔다. 무슨 일이요?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조지 아저씨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저 사실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소피아가 뜻밖의 고백을 했다. 무슨 거짓말? 조지 아저씨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그때 임신했다고 했던 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뭐라고? 조지 아저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조지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피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요? 조지 아저씨는 여전히 영문을 몰라 물었다.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조지 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덧붙였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조지 씨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소피아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소피아, 조지 아저씨는 그녀를 안타깝게 불렀다. 정말 미안해요. 소피아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아니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소.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냥 다 잊어버립시다. 조지 아저씨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조지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 정말 조지 씨를 사랑했어요. 소피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조지 아저씨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그랬소. 조지 아저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요.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소피아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도 고마웠어. 조지 아저씨도 인사를 받았다. 소피아는 그 길로 조지 아저씨의 가게를 떠났다. 조지 아저씨는 소피아가 떠난 자리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메리가 조지 아저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메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소. 조지 아저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소.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조지 아저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조지 아저씨는 메리에게 말했다.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조지 아저씨는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요. 메리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조지 아저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봉사, 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바쁘게 지냈다. 메리와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 조지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우연히 TV에서 소피아의 소식을 접했다. 소피아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조지 아저씨는 진심으로 소피아를 축하해 주었다. 소피아,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조지 아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흘러 조지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며 조지 아저씨는 큰 행복을 느꼈다. 이런 게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조지 아저씨는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조지 아저씨는 우연히 에단을 만났다. 에단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에단, 이게 얼마 만이냐? 조지 아저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에단도 조지 아저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조지 아저씨는 에단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에단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소피아는 잘 지내고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어머니도 잘 지내십니다. 에단은 밝게 웃었다. 다행이구나. 조지 아저씨는 흐뭇하게 말했다. 저, 할아버지. 에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조지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에단이 뜻밖의 말을 했다. 뭐가 말이냐? 조지 아저씨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그냥 다요. 에단은 얼버무렸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가 다시 행복을 찾으셨어요. 에단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다, 에단. 그런 말 말아라. 조지 아저씨는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에단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힘들어하고 계셨을 거예요. 에단은 덧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단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래, 에단, 너도 행복해야 한다. 조지 아저씨는 에단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조지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소피아, 에단 모두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조지 아저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조지 아저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메리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메리, 그동안 고마웠소.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고마워요, 여보. 메리는 조지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삽시다. 조지 아저씨는 다짐하듯 말했다. 그래요, 우리 꼭 그래요. 메리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지 아저씨는 그날 이후 더욱더 가족에게 헌신했다. 아이들과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낙이었다. 메리와는 젊은 시절보다 더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덧 조지 아저씨도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신문에서 우연히 소피아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소피아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사진 속 소피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조지 아저씨는 진심으로 소피아를 축하해주고 싶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지 아저씨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소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겨웠다. 소피아, 나요, 조지? 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 조지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소피아는 놀란 듯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신문 기사 봤소. 상 받았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하오. 조지 아저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조지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요. 소피아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에다는 잘 지내고? 조지 아저씨는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다. 네, 에단도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조지 씨는요? 메리 아주머니는 잘 계시고요? 소피아도 조지 아저씨의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편안하고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다. 조지 씨,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메리 아주머니랑 같이요. 소피아가 먼저 제안했다. 그래, 그럽시다. 에단도 함께 보면 좋겠구려. 조지 아저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며칠 후 조지 아저씨와 메리는 소피아와 에단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에단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메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조지 아저씨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다. 조지 씨, 그리고 메리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소피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요, 우리야말로 고마웠어. 조지 아저씨도 진심을 담아 답했다. 두 분 덕분에 저와 에단이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눈시울을 붉혔다. 무슨 그런 말을? 다 소피아와 에단이 열심히 살아온 덕분이지. 메리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우리 좋은 이웃으로 오래오래 함께 지내요. 조지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래요. 우리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소피아도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 조지 아저씨와 메리는 소피아, 에단과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모여 축하를 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다. 조지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소피아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 시간은 흘러 조지 아저씨도 어느덧 80대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메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그토록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지? 조지 아저씨는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요, 당신 덕분이에요. 메리는 조지 아저씨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피아와 에단에게도 참 고마운 일이 많았어. 조지 아저씨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리도 동의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요. 조지 아저씨는 메리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래요, 여보. 우리 꼭 그래요. 메리는 조지 아저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공원을 산책했다. 저녁 노을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조지 아저씨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토록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에는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조지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조지 아저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조지 아저씨의 장례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피아와 에단도 참석했다. 소피아는 조지 아저씨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 정말 행복했어요. 소피아는 조지 아저씨의 영정 사진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에단도 조지 아저씨의 영정 사진에 대고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와 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에단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메리는 소피아와 에단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남편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조지 아저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조지 아저씨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누구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메리도 조지 아저씨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장례식은 가족들과 소피아 그리고 에단이 함께 치렀다. 에단은 이제 어엿한 중년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에단은 조지 아저씨와 메리의 묘비 앞에 꽃을 헌화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조지 아저씨와 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너희들에게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분들이란다. 두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지. 너희들도 그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단은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 어느덧 세월은 또 흘러 에단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에단은 손주들을 데리고 조지 아저씨와 메리의 묘지를 찾았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너희들의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란다. 에단은 손주들에게 정성스럽게 묘지를 소개했다. 두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단다. 너희들도 그분들을 닮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단은 손주들에게 조지 아저씨와 메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았다. 비록 그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손주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다. 에다는 먼 옛날을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조 할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고조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지. 에다는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주들은 에단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손주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주마. 에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손주들이 아쉬운 듯 물었다. 그래, 다음에 또 오자꾸나. 에다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에다는 손주들을 데리고 묘지를 나섰다. 묘지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조지 아저씨와 메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에다는 조지 아저씨와 메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자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해 주었다. 조지 아저씨와 메리의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덧 에단도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에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에 잠겼다. 조지 아저씨와 메리 그리고 소피아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에단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에단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란다. 에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다. 어느 날 에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에단의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그 어느 장례식보다 따뜻했다. 에단의 가족들은 에단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또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다. 하지만 조지 아저씨와 메리 그리고 소피아와 에단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값진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대를 넘어 영원히